그거 말고도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도배 공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도배가 알아서 할 거예요. 도배가 알아서 마감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도배가 알아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선공정에서 해야 될 일을 은근슬쩍 도배 공정에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도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틀이나 창틀 교체 시에 단열폼 주입하고 선공정 작업자들은 그냥 가버리죠. 나머지는 도배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꼭 한마디씩은 제가 보니까 꼭 빼먹어. 도배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그만한 비용은 추가될 거예요 라고 최소한 이 정도 이야기는 해주셔야죠. 선공정 작업자 여러분들, 그죠? 꼭 부탁드립니다. 교체 공사를 하면은 창틀, 문틀 주변에 퍼티 작업이 필수인데 사전에 퍼티 작업에 대한 조율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어 있으면 비용뿐 아니라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철거 공정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도배 공정으로 책임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조율 없이 몰딩을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교체했다든가 아니면 석고보드가 파손되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걸레바지 몰딩이 파손되었다든가 몰딩을 작은 것으로 교체를 했다면 특히 콘크리트 면에서는 면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라인더 평컵으로 또 갈아내고 퍼티를 또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 벽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시멘트 몰탈 섞어 가지고 채우고 또다시 퍼티 작업하고 샌딩하고 그리고 또 도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도배가 알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만한 비용을 추가하셔야죠. 그 비용을 주기는 싫고 도배는 흥결 없이 완벽하게 나오게 하고 싶기는 하고 그만한 비용을 주지 않고 밤 늦게까지 작업을 완료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욕심이고 도배사들의 노동력 착취입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배사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본인들의 입맛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거 후에 석고보드가 깨진 경우가 많은데 가운데 쪽에 깨졌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해. 왜냐면 그냥 막고 띄엄씌고 하면 되니까. 근데 양옆에 코너 구석에 석고보드가 박살난 경우도 많습니다. 도배사들은 잘 알죠. 코너 구석을 포함해서 벽면에 테두리에 석고보드가 깨지면은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도배 공정에서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일단은 목공에서 처리를 해야죠. 물론 목공을 할 수 있는 도배사가 있으면은 그만한 비용을 받고 도배 쪽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목공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라도 결론은 비용과 시간이 추가되게 돼요. 근데 그 시간과 비용이 공짜는 아니잖아요. 그죠? 비용이 없다면 누군가에게는 희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도배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추가 비용은 안 줘. 목공 단차가 심각하게 안 맞아도 도배가 알아서 할 거예요. 뭐 석고보드가 박살이 나 있어도 도배가 알아서, 벽체가 젖어 있어도 도배가 알아서, 석고보드나 몰딩이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덜렁덜렁 거려도 도배가 알아서 할 거예요. 도배가 무슨 암행어사 마패입니까? 도배만 들이대면 다 알아서 해결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충분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지요. 그것이 맞습니다. 왜? 도배사는 낮은 임금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 공사를 갔는데 몰딩을 철거하면서 특히 우물천정 쪽에 있는 몰딩을 철거했는데 이제 평판 몰딩이에요. 아니, 평판 그 석고보드였는데 천정 석고가 안쪽 뭐 가운데 쪽 테두리 쪽 할 거 없이 전부 다 박살이 났어요. 최소 한 열 몇 장은 갈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뭐 저도 몰딩 철거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석고보드가 그렇게 박살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철거하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이거 부서진 거 어떻게 해요 하니까 도배가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차라리 도배가 알아서 한다는 말을 차라리 하지를 말든가. 그러면은 소비자가 궁금해서라도 저한테 전화를 할 텐데. 근데 집주인은 진짜 도배가 알아서 하는 줄 알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팀이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은 이제 얼마가 추가가 되고 기일은 또 하루 이상이 더 넘어갑니다. 뭐 적은 비용도 아니었지만 일단은 공사 기일이 하루가 늘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그때는
상식적으로 석고보드 공사를 도배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배사람은 그만한 비용을 받고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집주인과 이제 철거업자의 어떤 이제 전쟁, 싸움으로 번졌는데 공사기를 하루 이제 늘리면서 공사를 진행은 했어요. 지금까지 말한 것은 언제나 수많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거,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우리 도배사는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도배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는 이런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인건비, 어떤 일의 양, 뭐 4명이서 들어갈 일을 2명이 보내놓고 뭐 끝내라 이렇게 말하는 업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서로의 의견 조율이 안 된다면 차라리 그 현장을 떠나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마패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암행어사 마패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 도배사들이 그런 마패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대가와 비용을 받는 그런 마패가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응원합니다.